네, 기용학 기초수학 6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서도 역시 이제 그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풀이 해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측에 소스텀이 있을 경우에, 즉 non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풀이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non homogeneous한 경우 특수해 형태, 즉 소스텀이 포함된 부분을 만족시키는 특수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요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쉬운 방법이죠. 뭐 쉬운 방법이긴 한데,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상수인, 그러니까 코에피션트가 상수인 경우, 좀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 뭐 약간의 그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차수를 줄이는, reduction of order 메소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약간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방식. 여기서는 이제 상수 코에피션트가 변수인 경우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된 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원래 이번 주에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생각보다 좀 다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저희가 좀 다뤄보는 걸 하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이쪽에 우측에 소수항이 0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게 0이 아닌 이제 소스텀이 존재하는 어떤 독립변수의 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경우에 그 익스포넨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사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항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함수들이 당연히 오른쪽 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해 특성이나 패턴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일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듣고 몇몇 그 학생들께서 언제 그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 풀 때 y를 익스포넨셜의 함수로 두고 풀어야 되는지 언제 x m승 즉 다항식의 형태로 두고 풀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non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풀이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먼저 저희가 이제 non homogeneous한 미분 방정식 풀기에 앞서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homogeneous equation의 어떤 좀 특정한 유형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상수가 코에피션트 상수인 경우에 일반적인 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흔히 얘기하는 오일러-코시 방정식 형태라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상수가 아닌 이런 변수인데 변수가 보통 굉장히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좀 특수한 형태가 있어요. 두 번 미분한 요 y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두 번 미분하는 앞에 요 코에피션트가 두 번 미분하는데 x 제곱의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독립 변수의 제곱. 이게 t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독립 변수를 t로 보면. 근데 한 번 미분한 거는 독립 변수에 대해서 x가 여기 붙고 여기 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네요. 그죠?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거에는 그냥 상수항이 붙는. 요게 이제 오일러-코시 이퀘이션 특이한 형태예요. 요거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해 형태가 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했고 얘는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최종 구하고자 하는 결국 함수잖아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게 저희 최종 목적인데 함수의 형태를 보아하니 얘는 자기들끼리 막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조합한 계산한 값들이 사실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뭐 일반적인 다른 함수들을 막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다른 형태 함수를 바뀌잖아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는 미분을 해도 자기가 되고 적분을 해도 자기가 되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와 같이 돼 있는 경우에는 얘밖에 해가 될 수가 없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y 프라임을 미분해도 얘는 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고 y2 프라임 미분해도 얘는 람다 제곱에 엑스포넨셜 람다 x니까 어차피 요 앞에 있는 요 상수는 요 람다 값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함수 형태는 다 똑같다는 거죠. 익스포넨셜 함수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만 형태여야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함수 y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여기다 익스포넨셜 함수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x의 제곱에 람다 제곱에 뭐 익스포넨셜 람다 x 플러스 a의 x에 뭐 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x 어쩌고저쩌고 해서 0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이 아니죠. 왜냐면 변수가 람다도 있고 익스포넨셜 람다도 있고 뭐 여기 x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저기 형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보니까 굉장히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 해는 왠지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한 거죠. 왜냐? y 프라임을 하면 우리가 미분하면 x에 m-1이 되잖아요. 그죠? y2 프라임을 하면 m에 m-1 앞에 나오고 다시 m 마이너스 2죠. 그죠? 2인데 앞에 좀 특정한 유형이 있죠. x제곱이 붙고 얘는 x가 붙고 얘는 상수만 있잖아요. 여기다 x제곱을 하면 여기다 x제곱을 한 것 같고 여기는 x를 한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 항 자체가 뭐가 됩니까? x의 m이 되잖아요. m승이 되잖아요. x의 m승. 얘도 그냥 x의 m승인데 비하니까 b의 x의 m승. 그러니까 공통인자가 x의 m승으로 빠져나오면서 결국은 m의 m-1 플러스 am이 되겠죠. 그죠? am 플러스 b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공통인수로 나왔으니까 이게 임의의 모든 구간의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얘가 0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am 플러스 b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m 플러스 b 이퀄 제로. 그러면은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이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m1, m2. 그러면 우리가 y 이퀄 만족하는 함수를 y 이퀄 x m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두 개가 주어지니까 그러면 얘는 c1의 x의 m1 플러스 c2의 x의 m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특이하게 오일러 코시라는 이퀘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요것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야 도대체 이 2차의 호모지니어스한 미분 방정식 해를 잘 모르겠는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특이한 어떤 요런 어떤 특수한 조건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에 한해서는 해가 x의 m승 어떤 요런 형태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풀었더니 이렇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는 막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수항이 붙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함수만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변수가 붙으면 굉장히 코에피션트 변수가 굉장히 풀기 어렵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2차의 미분 텀 앞에 x제곱, 1차 미분 텀 앞에 어떤 뭐 상수 곱하기 x, y 뭐 미분 안 한 거 앞에 그냥 상수만 붙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n 두 번 지수를 빼줘야 되는데 거기다 x제곱을 해주면 결국 x m승이 되니까 공통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특이한 이 m 값에 대해서만 여기 보시면은 a와 그렇죠, a와 b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가 된다. 어떤 그런 데서 지금 제가 좀 특수한 형태로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2차의 미분 방정식을 풀 때 하여튼 저희가 접근하는 게 뭐 어떤 유형, 어떤 풀이 방법, 어떤 지금 막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정리해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라도 이거는 어떤 함수가 이게 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넣어봤더니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그냥 그게 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 우리가 하는 목적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함수 y다. 종속 변수에 대한 함수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떤 유형의 함수가 돼야 이걸 만족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 때 익스포넨셜 함수가 일반해가 될 것 같고 어떤 때 어떤 그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이 일반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별해서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좀 반복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non-homogeneous equation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그 non-homogeneous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풀이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형의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한다고 했을 게 요거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느라고 전지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이 f라는 텀이 사실 이제 소수항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거, 독립변수의 함수임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요 앞에 두 항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펀더멘탈 솔루션으로 구성되는 일반 해를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이제 사실은 YP라고 해서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 우리나라 말로 이제 특수해라고 하는데, 이 소스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특수한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솔루션이죠. 일종의 미분 방정식 솔루션인데, 이 오른쪽에 소스항이 있는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on-homogeneous한 일반해 플러스 particular solution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non-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오퍼레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Q, Y equal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죠? 오퍼레이터는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ly equal 0은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R이 됐든 F로 해볼까요? F면은 이제 우리가 non-homogeneou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오퍼레이터에서
우리가 이 y는 결국은 요걸 만족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넌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표현을 다시 써보죠, 그죠?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L 파란색으로 했을 때 Y는 우리 주어진 넌 호모지니어스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 한번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yp도 사실은 넌 호모지니어스한 소스항을 f로 갖는 이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결과적으로 쭉 다시 풀었으면 yp'을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해서 는 값이 결국은 f를 만족하는, 결국 yp도 특수해죠. 만족하는 해입니다. 특수한 해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빼보면 L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Y 오퍼레이터 where YP 그걸 우측은 이렇게 되죠. 결국은 뭐다? 0이 된다. 다시 한번 써보면, 근데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 리니어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걸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선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헷갈리니까 요건 다시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Y, P. 네. 몇 가지 문제 없죠, 그죠? 요거를 저희가 잠시만 라지 Y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지 Y를 써보면, 이쪽 다시 한번 써보면, ly 콜 0. 좀 더 풀어서 써보면, y2 프라임 플러스 p의 y의 프라임 플러스 q의 y 이퀄 f라고 쓰겠죠, f. 네. f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f가 0이 됐죠, 그죠? 아까 이렇게 한번 빼서 썼으니까.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또 뭐 좀 정리를 해서 요약했으면 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함수 라지 y는 주어진 2차의 선형 호모지니어스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까지 이거는 펀더멘탈한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적인 펀더멘탈 두 개의 앞에 상수를 붙여서 합의 형태로, 요게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잖아요, 그죠? 몇 가지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y를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이거 좀 치환했었으니까 yp는 c1의 y1 플러스 c2의 y2. 아까 이쪽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파란색 y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소스항이 f인 non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yp도 특수해로 제가 얘기를 했고, 이걸 다시 한번 풀었으면 뭐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뭐 문제 없죠, 그죠? yp 특수해를 넘겼으니까. 다시 한번 이 파란색 y는 소스항을 f로 갖는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입니다. 일반 해는 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거는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에다가 결국 요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 yp가 어떤 함수, 어떤 해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 하나만 구해주시면, 그걸 여기다가 더해주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스항의 f인 non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non-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 풀 때도 먼저 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 해를 먼저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소스 항이 들어가는 부분을 만족시키는 어떤 임의의 함수 하나만 구해주면 특수해라고 하는데 그것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일반해, 일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일반해를 구한 것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non-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에 한 축이 결국 이제 일단은 homogeneous한 일반해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 오른쪽에 소스항이 붙었을 경우에 특수해만 저희가 제대로 구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해를 마찬가지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오른쪽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되진 않아요.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수항이 코에피션트 상수항일 경우에는 요 함수의 특성 자체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소스 텀도 익스포넨셜 함수가 자주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삼각함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독립변수의 다항식이 좀 나온다든지 하는 그 정도고요. 뭐 어떠한 함수가 사실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올 때마다 뭐 저희가 구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미정계수법은 사실은 좀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코에피션트 상수일 경우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어지는 요 소스 텀들이 좀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함수로 주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풀기 용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요 이제 나오는 요게 이제 상수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주어진 소스 텀에 주어진 함수의 형태가 좀 복잡할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좀 일반해를 구하는 요 다음에 배우게 될 그 방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그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번 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예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non-homogeneous한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한번 뭐 유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그런 거 좀 이게 증명이야 이게 수학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원래 수학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도 과정이 어디 하나 오류가 없잖아요, 그죠? 오류가 없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일반해는 homogeneous한 일반해 플러스 그냥 particular solution을 더하면 된다. 마찬가지 결과긴 한데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랑 수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게 만약에 오른쪽이 호모지니어스하다 한다면 요거는 이제 당연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또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한 것처럼 일반의 형태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얘를 여러 번 뭐 상수를 곱하든 어떻게 하든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자꾸 이렇게 빼먹네요. y 원래 있는 함수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합해서 제로가 되려면 임의의 정의역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고 적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치 또 오른쪽에 소스 항도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주어졌다.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떤 특성식을 이렇게 결국은 여기 다 대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y 프라임은 람다 2의 람다 t
화이트 프라임은 남자 제곱에 2의 람다 t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람다 제곱에 결국은 마이너스 3 람다에 마이너스 4 뭐 여기 익스포넨셜 람다 t 이걸 0. 먼저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0이 돼야 되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1 그걸 0이니까 람다는 하나는 4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의 h는 c1에 2의 4t 플러스 c2에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당연히 론스키안 해보면 2의 4t와 2의 마이너스 t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선형적으로 두 개의 함수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션 일반 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션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구하면 된다? 이제 yp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특수에 얘를 구하면 여기다가 구한 특수에만 더해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일반회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yp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yp 이제 이거 대신 yp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특수회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여러 번 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막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결국은 yp의 형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ponential et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유출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사실 가정을 해서 푸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수학책에 정의된 거는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특수회가 되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단 앞에 상수가 뭔지는 모르죠. 이 앞에 상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얘는 결국은 우리가 상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이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나면 yp 프라임은 2배의 k의 exponential et yp의 2 프라임은 4k의 exponential et 그래서 여기다 다시 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대로. 그럼 뭐 정리해보면 4k의 exponential 그대로 한번 일단 써볼게요. 마이너스 6k의 exponential et 마이너스 4k의 exponential et가 결국은 뭡니까? 아까 3의 exponential et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연산의 결과가 얘가 돼야 되는 걸 보면 저희가 가정을 제대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6k의 exponential et는 et니까 얘 지워지고 k는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죠? 네. 그럼 얘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exponential et 결국은 얘를 여기다 넣으면 구했으니까 저희가 특수회를 마이너스 2분의 1의 exponential et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오른쪽에 소수항이 주어진 2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고 이게 저희가 구하는 최종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소수항이 조금 바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어떤 그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상수로 이루어져 있고 상수 값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좌변은 같은 특성인데 우측에
소스항이 아까하고 좀 다른 형태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마찬가지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람다는 4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일반해는 C1의 엑스포넨셜 4t 플러스 C2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 이제 yp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yp는 이제 요 형태를 보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k의 엑스포넨셜 4t로 저희가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많이 풀어보니 이렇게 가정하니까 풀이가 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느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y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 연산을 미분하고 하는 여러 차례 미분해서 나온 게 결국은 얘가 돼야 되니까 얘의 형태를 갖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yp가 됐고 yp의 프라임은 아까 다시 한번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4t yp의 프라임은 16의 k의 엑스포넨셜 4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이제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6의 k의 엑스포넨셜 4t 마이너스 3, 4, 10이죠. 12k의 엑스포넨셜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죠. 마이너스 4k의 엑스포넨셜 4t 이퀄 3배의 엑스포넨셜 4t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네, 맞나요? yp는 16이고 4, 3, 12 맞고 4 마이너스 4k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2k, 16k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0 곱하기 엑스포넨셜 4t는 3의 엑스포넨셜 4t. 안 맞죠? 뭔가 컨트라딕션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럴 경우에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해에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해에 있는 거를 저희가 다시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서로 독립적이 아니잖아요. 서로 종속적이죠. 같으니까. 일단 같으니까.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소스텀에 있는 요 함수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일반의 요 펀더멘탈 솔루션이 같으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얘와 같은 형태로 가정을 하면 해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서로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t를 하나 붙여줘요. 왜냐면 이게 같아지면 안 되니까. 네, 여기 이제 이렇게 t라는 걸 하나 함수를 더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분모 yp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t를 해봐야 되니까 k가 붙고 어떻게 됩니까? 한번 미분하고 2의 4t 플러스 한번 이건 놔두고 하면은 4t에 2에 4t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k는 그대로 나오고요, 그죠? 는 4배의 엑스포넨셜 4t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4t 플러스 16t의 엑스포넨셜 4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 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넣으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다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k의 마이너스 3배의 엑스포넨셜 4t 마이너스 12t의 엑스포넨셜 4t 이렇게 되고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4kt의 엑스포넨셜 4t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한번 더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k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k의 8배의 엑스포넨셜 4t
플러스 16의 t의 익스포넨셜 4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k가 하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4t 플러스 4t의 익스포넨셜 4t.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그죠? 마이너스 4k의 t의 익스포넨셜 4t.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얘가 결국 뭐가 돼야 되니까 3배의 익스포넨셜 4t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개로 묶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얘하고 이렇게 묶으면 이쪽은 정리를 해보면 5k의 익스포넨셜 4t가 되겠고요, 그죠? 여기 보면은 얘하고 t가 들어가 있는 걸 묶어야 되니까요, 그죠? 얘가 뭐 t를 묶어보면 16t 4, 30 요건 없어지네요, 그죠? 16t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3배 익스포넨셜 4t니까 k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해보면 k는 5분의 3이다. 네, 긴 작업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럼 k가 5분의 3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k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yp는 뭡니까?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의 t의 익스포넨셜 4t 이렇게 되죠. 네, 여기 이제 yp를 구했어요. 파티클 솔루션을 구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 해는 아까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 여기 있는 해 C1의 익스포넨셜 4t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5분의 3의 t 익스포넨셜 4t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론스케안을 해보면 서로 독립적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에 일반 해와 거기다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서 한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특히 오른쪽에 소스텀이 다음과 같은 소스텀을 가질 때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처음에 우측에 있는 소스텀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펀더멘탈 솔루션이 서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앞에 저희가 처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을 할 때 t라는 변수를 하나 더 붙인 다음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인 함수에 대해서 풀어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있는 소스 항의 어떤 형태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t를 붙이고 만약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경우도 이제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중근을 가질 경우에 그죠? 중근을 가질 경우에 사실 뭐 그래서 뭐 2의 뭐 람다 1 t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의 t의 2의 람다 1 t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우측에 있는 소스텀이 2의 람다 1 t가 있다 그러면 이미 t 람다 1 t도 펀더멘탈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종속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t를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풀이 과정, 풀이 해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소스 항이, 소스텀이 어떤 형태의 함수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해법은 푸는 방법은 같은데 이제 해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소스 텀이, 소스 항이 어떤 삼각함수로 주어졌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저희가 특수해를 가정에서 풀어야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문제인데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이제 상각함수의 형태로 소수항이 주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해봤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복은 아까 같은 거니까 우리가 y는 c1의 exponential 4t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소수항으로 인한 어떤 의미의 파티큘러 솔루션만 더해주면 여기가 이제 지워지면서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는 게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에서 지금 관건이 되겠죠. yp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yp는 아까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함수의 형태를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함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해서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인 함수가 나와 있으면 사실은 여기 어떤 특수해가 사실 사인 함수를 포함한 함수의 형태가 돼야지만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사인 t라고 해볼게요. 그 앞에 이제 어떤 미지수를 이제 곱해야죠.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곱해야죠. 어떤 값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yp가 사인의 함수만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코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다시 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t도 뭔가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선형적인 미정계수를 a와 b로 놔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저희가 문제가 제대로 풀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요거 없이 a sin t로만 했을 경우에 한번 풀어보시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yp를 저희가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그죠? y 플라임 p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분하면 a의 코사인 t 마이너스 b의 사인 t가 되겠죠, 그죠? yp를 두 번 미분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a의 사인 t 마이너스 b의 코사인 t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는 yp 프라임이 되니까 yp 프라임 다시 한번 써줄게요. 헷갈리니까 사인 t 마이너스 b의 코사인 t 마이너스 3배 예잖아요. 마이너스 3배 a의 코사인 t 마이너스 3배니까 여기 b가 되겠죠. 플러스 b의 3b가 되겠네요. 그죠? 사인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y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4배의 a의 사인 t 마이너스 4배의 b 코사인 t죠. 그죠? 얘가 뭐다? 2배의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왼쪽은 이제 미정계수를 포함한 식이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비교를 해서 보면 상수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사인 t는 사인 나오네요. 사인 여기 사인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사인 t를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b의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코사인 t를 한번 빼보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죠. 얘가 2배의 사인 t다. 네,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3b가 사인 t가 2니까 2가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b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사실은 뭐 미지수 두 개고 방정식 두 개니까 사실은 그래서 a하고 b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죠. 예, 구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예제를 푸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죠, 뭐, 그죠? 그럼 A는 요거는 뭐 A는 마이너스 3분의 5B죠,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여기 넣으면 되니까 A 넣었으니까 3분의 25B 플러스 3분의 9B는 얼마다? 2다. 그럼 3분의 얼마입니까? 구하면은 34인가요? 네, 34. B 이퀄은 2니까 B는 17분의 3. 그죠? A는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7분의 5.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얘를 다시 써봐. A가 마이너스 17분의 5에 사인의 t, B가 플러스 17분의 3의 코사인 t가 결국은 파티큘러 솔루션이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소수항에는 사인에 대한 함수만 있지만 이 non-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 해는 코사인 함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yp를 여기다 넣어주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일반 해를 저희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측에 소스항으로 이제 어떤 형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면 뭐 전체적인 앞서서 저희가 호모지니어스한 선형 2차 선형 미분방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좀 루틴하게 푸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좀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쉽게 익숙하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non-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아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사인 함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왼쪽에 이제 특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람다 제곱 플러스 4 이퀄 제로니까 람다가 사실은 허수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i로 나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해는 코사인 2x 플러스 c2의 사인 2x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허수가 나오는 게 조금 우리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이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요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일반에는 표현을 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 일반해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에 일반해에 저희가 그걸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yp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전번에 예제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거는 저게 사인 ex가 있어서 하더라도 a 붙이고 뒤에 코사인 ex에 이렇게 붙여줘야만 저희가 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 왼쪽에 요쪽에 그 상수항의 특성에 의해서 보면 얘하고 얘가 같아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고 나면 yp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p는 f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12에 사인 2x를 만족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p인데 우리가 가정한 이 yp는 넣어보니까 0이에요. 그럼 얘는 특수해가 아니죠. 얘는 특수해가 아닙니다.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특수해를 가정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여기서 트라이얼 에러로 해보니 다음과 같이 sin 2x 플러스 b의 코사인 2x라고 해야만 될 수도 있겠더라.
막상 해봐서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x 제곱을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넣어서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p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해볼게요. yp를 한번 미분하면 앞에 건 미분 한번 하고요. a sin ex 플러스 b의 코사인 ex 플러스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걸 한번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은 2a의 코사인 ex 마이너스 2b의 사인 ex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한번 더 미분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프라임 해서 하면은 앞에 거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a의 코사인 ex 뒤에 거는 마이너스 2b의 사인 ex 요거 한번 미분 다시 해야 되죠. 앞에 거니까 2a의 코사인 ex 마이너스 2b의 사인 ex 하고 x가 붙고 이제 요걸 한번 더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4a의 사인 ex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b의 코사인 e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한 거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yp는 넣었으니까 플러스 4y를 한번 해볼게요. 4배의 x 플러스 4배의 x의 a sin ax, b cosine ex a의 sin ex 플러스 b cosine ex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yp의 4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해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4a x sin ex 지워져 4b 요거 이제 지워지죠. 그죠? 이렇게 지워지고 2a 코사인 4a의 코사인 ex 마이너스 4b의 sin ex가 이쪽이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12의 sin ex니까 미정계수법이니까 보시면은 a는 0이고요. 그죠? b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정을 했나요? yp 여기다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b가 3 a는 0 그러면은 3x의 코사인 ex가 이제 파티클러 솔루션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얘를 해서 어디다 더하면 됩니까? 여기다 더하면 되죠. 그죠? yp를 더하면 되니까 그럼 얘가 일반회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보신 것처럼 이건 서로 선형적으로 독립 여기서 나온 것도 서로 간에 선형적으로 독립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요 미분 방정식의 일반회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고요. 좀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YP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려면 이쪽에 force 그러니까 소스 텀을 보고 여러분들이 유형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에서 나온 어떤 함수랑 종속이면 앞에 우리가 원래 가정했던 거에서 한번 더 x라는 항을 더 붙이셔가지고 가정을 한 다음에 미정계수법을 푸셔야 제대로 된 서로 독립적인 해를 구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스텀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좀 더 익숙하시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예제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좀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미정계수법을 푸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오른쪽에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에
펀더멘탈 솔루션을 구해서 일단은 호모지니어스한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소스텀의 유형을 보시고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을 하시는데 유형에 따른 우리가 보통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어떤 그 소스텀이 있는데 소스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함수를 넣어서 한 연산의 결과가 소스항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스항과 비슷한 유형으로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좀 주의할 점은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파티큘러 솔루션을 가지고 해봤더니 오히려 그게 호모지니어스한 미분 방정식의 해일 경우가 있거든요. 좌측의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의 특성상 그럴 경우에 두 개 앞에서 구한 펀더멘탈한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이 서로 종속이 되잖아요. 종속적인 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앞에 다시 가정을 해서 독립변수를 하나 더 붙여주든가 여기서 이제 t로 표현했는데 앞서서 이제 뭐 x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그것이 선형 미분 방정식에 다시 해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트라이를 해야죠. t제곱. 그래도 안 되면 t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수를 가정을 할 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그 소스항이 어떤 그 다항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그 차수에 있는 그 항만 하시면 안 되고 그 차수보다 밑에 있는 항까지 다 상수항까지 미정계수를 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만약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가정을 하실 때에는 코사인과 사인을 다 함수 형태로 가정하시고 미정계수를 붙이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미정계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곱의 형태로 나오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소스항의 유형을 그대로 일단 참조하셔서 미정계수를 정하셔서 일단 문제를 푸시면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하는 과정은 오른쪽에 있는 소스항이 좀 형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 다음번에 배울 우리가 요 다음 일반적인 그런 걸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가 접근하게 되고 미정계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서서 이제 미정계수법에 있어서 소스항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한 번 배웠는데요. 그거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끔 소스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다른 함수가 주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이제 저희가 지금 선형의 미분 방정을 다루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지금 소스항 같은 경우도 요 소스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거를 각각 따로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선형의 미분 방정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선형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요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앞서 테이블에 있는 미정계수를 적정하게 이제 가정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것도 그렇게 가정하신 다음에 각각을 따로 푸시고 나서 나중에 그 파티큘러 솔루션을 하나의 이 전체적인 우리가 2차의 선형 미분 방정, 넌 호모지니어스한 전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로 그렇게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감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미정계수법에 이어서 저희가 미정계수법이 언뜻 보면 굉장히 저희가 그 손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개수들이 상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소스텀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 아까 이제 테이블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런 형태를 벗어날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트라이얼 앤 에러로 저희가 그런 것들의 가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한 게 나와 있는 Variation of Parameters 방법이라는 거가 되겠고요. 라플라스가
고안해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그 리덕션 오브 오더 방식을 좀 차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파티큘러 솔루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펀더멘탈 솔루션을 우리 저 리덕션 오버 오더 할 때 제가 어떤 솔루션을 알고 있으면 그 앞에 이런 이제 U나 V 같은 이런 것을 좀 치환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식을 좀 오더를 줄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쭉 유도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이스하게 어떤 U1, U1, U2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주어진 그래서 W는 론스케안입니다. 예, Y1, Y2로 구성된 론스케안이고 Y1, Y2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FT가 이제 소스항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이스하게 이제 저희가 일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도 과정하고 또 예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저희가 적용되는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비정계수법으로 non-homogeneous 이체 선형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이제 해를 구했잖아요, 그죠? y 프라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px y 프라임 플러스 qx y rx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미정계수법은 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 px, qx 이게 다 이제 상수인 경우에 일단 이제 rx가 조금 저희가 익숙한 여러 가지 좀 함수들의 좀 제한적으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하는 방법 자체가 이 non homogeneous한 요 텀, 그러니까 source term의 어떤 형태를 보고 저희가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요, 풀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Variation of Parameters 이 방법은 이제 라그랑지가 이제 고안한 방법인데 일종의 Reduction of Order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px, qx 요 코에피션트가 변수여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소스 텀도 어떠한 텀이라도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푼 데 있어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그랑지가 고안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방법 똑같아요. 이렇게 C1 Y1 플러스 C2의 Y2. 그래서 이쪽이 이제 호모지니어스였을 경우에 이체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이 펀더멘탈 솔루션의 조합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가 YP를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리덕션 오브 오더 할 때 제가 했듯이 어떤 그 미분 방정식 해가 하나 주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치환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애를 오더를 하나 줄여서 푸는 그런 방식을 썼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물론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이긴 하지만 y1과 y2라는 해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 다른 해인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 임의의 상수 대신에 다음같이 어떤 함수의 형태로 x가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함수가 되겠죠. ux, vx 이렇게 노테이션이 될 텐데 다음같이 이제 가정을 하고 오더를 줄여서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YP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 식에 넣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이거죠. Y1하고 Y2는 주어져 있으니까 UX하고 VX를 구하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YP를 한번 구해볼게요. YP는 YP 프라임이죠.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Y1 프라임 Y2 V에 Y2 프라임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큰 대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yp2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쭉 전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u하고 v의 함수의 두 번 미분한 텀이 또 여기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원래 지금 목표로 했던 리덕션 오브 오더의 방식으로 저희가 좀 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 복잡하게 풀립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걸 살려놓으면 다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거죠. 원래 y에 대한 2차 미분항, 뭐 1차 미분항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u하고 v에 대해서 2차 미분항, 1차만 다 나타나는 거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가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요걸 좀 2차 미분항 u와 v에 대한 2차 미분항이 나올 수 있는 텀들을 지우는데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그냥 각각의 텀이 0이 아니라 이 합의 값이 0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좀 간략해지죠. y2 프라임이 u의 y1 프라임 플러스 v의 y2 프라임 됩니다. 네, 요거는 일단 우리가 가정한 거 이렇게 하나의 전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두 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의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의 프라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들 y1하고 y2는 알고 있으니까 y1 프라임, y2 프라임 다 알고 있는 값들 빼고 결국 남는 것들은 u하고 v, u 프라임, v 프라임 이런 텀들만 남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더를 하나 줄인 셈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요 각각의 값들을 다시 여기에 넣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식인데 그렇게 만들어내고 나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u하고 v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후부터 저희가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넣어보죠. 여기 이제 여기 yp 다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u 프라임 y1 프라임 플러스 u의 y1 2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되고 네, p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p를 곱해 yp에 p를 곱하면은 u 프라임 여기 곱해야죠. 그럼 pu의 y1 프라임 u의 y1 프라임이 어디 있을까요? pu의 y1 프라임 그 다음에 pv의 y2 프라임 y2 프라임 여기다 해야 될까요? 그죠? pv에 저걸 맞추려고 하는데 y2 프라임 네, 여기 한번 써봐. pv의 y2 프라임 그 다음에 q의 y죠. yp니까 이거죠. 그죠? q1의 y q의 u의 y1 그래서 q의 v의 y2 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쪽에 이제 rx가 이제 남는 건데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가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죠? v 프라임, y 프라임, v의 y2 프라임이네요, 그죠? 이게 v의 y2 프라임, 네, 이렇게 돼야죠. 여기서 한번 이거 잘못하면 식이 완전 꼬이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 항들은 이제 요거를 공통적으로 뽑아내고 여기도 u라는 항은 공통 뽑아내면 결국은 원래 이제 y1하고 y2가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의 펀더멘탈 솔루션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이제 0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은 남는 게 u의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의 y2 프라임이 r 이게 두 번째 식이 되죠. 그럼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u하고 v, 그죠? u 프라임 y1 요거네. u 프라임 y 프라임. u 프라임 v 프라임이 지금 미지수고요. 나머지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u 프라임, v 프라임을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아래 어떤 함수로 저희가 값의 조합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유도를 하는 식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u 프라임 먼저 없애보죠. 그럼 없애려면 여기다가 y1 프라임 곱하고 여기다가 y1을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u 프라임에 y1에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에 y2에 y1 프라임은 0,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u 프라임에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에 y2 프라임 y1은 r, y의 1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시면 얘는 날라가고 v 프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2, y1 프라임 빼기 y2 프라임 y1 그죠? 이게 마이너스 r, y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v 프라임은 y2에 y1 프라임 마이너스 y2 프라임에 y1에 마이너스 r, y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2 프라임 y1 마이너스 y2 y의 1 프라임 r, y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론스키안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y의 1, y2, y의 1 프라임, y2 프라임은 론스키안 요거 디터미넌트니까 어떻게 되나요? y2 프라임, y의 1 마이너스 yn 프라임, y2 이렇게 되죠. 그러면 y2 프라임, y1, y2죠. y2의 yn 프라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론스키안이 되잖아요, 그죠? 론스키안 디터미넌트의 r, y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v니까 결국은 v니까 얘를 한번 적분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v는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r, y1의 독립변수 dx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하고자 하는 거는 u하고 v를 구하면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네, 그래서 v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네, 일단 v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다음에 한번 u도 마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u는 이쪽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여기서 다시 u를 구하려면 u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가 y2 프라임 y2를 곱해서 서로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u 프라임에 y의 1 y2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에 y2 프라임은 0이 되고요. 여기는 y2를 곱했으니까 u 프라임 y2 y1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에 y2 프라임에 y2 그죠? 그래서 r, y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빼주면 y2 프라임, y2 프라임, v 프라임 그리고 날라가고요, 그죠? 그러면 u 프라임에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의 y1 프라임은 마이너스 r, y2 이렇게 되고 u 프라임은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의 마이너스 r, y2인데 그러니까 론스키안이 y2, y2 프라임, y1 빼기 y2, y1 프라임이니까 이게 이제 론스키안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r의 y2.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는 인테그랄 r y2의 dx. 예.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u와 v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래 non homogeneous equation의 fundamental solution 앞에 얘와 얘를 곱한 것이 particular solution이 되죠. 그리고 u하고 v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y1하고 y2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론스키안도 값을 알 수 있고 rx 여기 소스텀도 있고 y2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거를 한번 적분해주면 u와 v를 구할 수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non homogeneous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특히 이제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는 법을 라그랑지가 다음과 같이 variation of parameter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를 구하는 걸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번 유도를 하다 보면 지금 UV에 대한 요게 사실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금방 손에 익숙하게 쓰실 수 있고 당연히 문제를 보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뭐 non homogeneous equation의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구나. yp는 저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론스키안 구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냥 적분해서 yp는 얼마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 몇 개월 있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라그랑지가 접근했던 방식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배웠던 일반 해로부터 요 상수값들을 일종의 이런 변수의 파라미터로 대체를 해서 리덕션 오브 오더 방식으로 또 푸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익숙하게 하시고 문제를 풀 때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저희가 일반 변수를 좀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값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식에 넣어서 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 자꾸 이렇게 푸시는 걸 익숙하게 하다 보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또 문제 풀이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과정으로 공식에 대입하지 마시고 좀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일단 non-homogeneous한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보시면 y에 대한 두 번 미분 앞에 x의 x의 제곱 한 번 미분 x 여기는 그냥 상수가 붙어서 이거는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럼 일단은 먼저 일단 이게 0인 상태에서 homogeneous한 yh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yh는 보통 c1에 y1 플러스 c2에 y2가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x 제곱 y2 프라임 마이너스 x에 y 프라임 마이너스 3y 이퀄 0인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일반 해는 x의 m승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보시면 두 번 미분하면 이게 m-2항이 되는데 여기 2가 있으니까 x의 m이 되고 한 번 미분하면 이게 x의 m-1항이 나타나는데 x 곱하니까 또 x의 m이 되고 여기 xm이 들어가니까 xm에 대한 건 다 집어치고 결국은 요 m에 대한 요 m승에 대한 지수에 대한 방정식만 나오게 되죠. 그럼 한번 그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y 프라임은 m의 x의 m-1 y2 프라임은 m의 m-1의 x의 m-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3을 붙여야 되니까 얘 붙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3 x의 m 얘는 마이너스 m이죠. 마이너스 m의 x의 m 얘는 x제곱 하니까 m의 m-1의 x의 m 네, 이렇게 돼서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x의 m은 밖으로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m의 m-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퀄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이퀄 0. 그러면 m은 굳이 안 할게요. m은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어디 있을까요? xm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해는 그죠? yh는 c1의 x의 3승 플러스 c2의 x의 마이너스 1승. 요게 일단은 제가 1차적인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한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의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x의 3승과 x의 마이너스 1승은 론시케안을 구해보시면 0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일반해로 저희가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제 한번 가정할 거예요. 우리가 이 호모지니어스한 이퀘이션의 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변수 대신에 우리가 파라메터 u x의 3승 플러스 v의 x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제가 식을 유도했고 그 공식처럼 나와 있는 식들에 여기 있는 것들을 각 항을 대입해서 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한번 실제로 다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유도 과정을 거쳐서 한번 최종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 미분을 합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y 대신에 이 yp 프라임, yp2 프라임을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여기서 잘 하셔야 되죠, 그죠? 한번 미분하고 플러스 그만 놔두고 괄호에 3x의 제곱 뒤에는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중요한 과정은 여기 u 프라임, v 프라임이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한 번 더 미분을 할 건데, 그죠? 그러면 u2 프라임, v2 프라임 나와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얘를 일단 가정합니다. 이쪽에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u 프라임 x의 세제곱 플러스 v 프라임의 x의 마이너스 1승은 0이다라고 저희가 일단 가정을 합니다. 이 합이 0입니다. 각각의 항이 0이 아니라 합이 0이에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앞에를 내볼게요. 3x 제곱에 u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에 v 이렇게 되죠. 그죠? 좀 헷갈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좀더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p2 프라임을 구합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6x 뒤에 거는 붙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가만 놔두고 프라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플러스 2가 되고 x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v 한번 붙이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의 v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제곱에 yp2 프라임 대해서 먼저 해보면 6x의 세제곱에 u 플러스 x 그러니까 3x의 4제곱에 u 프라임 플러스 x 제곱이니까 2의 x의 마이너스 1의 v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v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yp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x를 곱해야 되는데 요건 이미 0이니까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3 x의 세제곱인가요? 그죠? u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아니죠, 여기다 해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의 v 이렇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yp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yp를 하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의 x의 세제곱의 u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x의 마이너스 1승의 v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다 더해보면 유인데 여기 이제 날라가죠, 그죠? 깨끗이 날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날라갈까요? V 항이 날라가줘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 VV에서 얘 이렇게 날라가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식을 유도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유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예제대로 해서 넣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가 연산을 하게 되면 날라가게 되고 결국 남는 텀이 뭐가 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의 4제곱에 u 프라임 남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프라임 이퀄 제로 여기 제로가 아니죠. 여기 더했으니까 x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x의 제곱. 이게 두 번째 식이죠. 그럼 요 식을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u 프라임의 3x의 4제곱 마이너스 v 프라임은 x의 제곱이다. 이게 두 번째 식이죠. 그러면은 보신 것처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종적으로 u, v를 구해야 되는데 u 프라임, v 프라임, u 프라임, v 프라임에 대한 미지수 두 개고 x는 주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미지수가 두 개고 방정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u 프라임과 v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2차 그 선형의 미지수 두 개이고 방정식 두 개인 방정식을 이제 풀면 저희가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뭘 먼저 구해볼까요? U 프라임 먼저 지워볼게요. 그러면 1번식에 얼마를 곱합니까? 1번식에 3x니까 3x를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식에는 네, 해서 두 개를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1번식에 3x를 곱해보면 3x의 4제곱에 u 프라임 플러스 어떻게 되나요? 3x 제곱이니까 3x죠. 3x면은 3의 v 프라임 이퀄 얘가 되고 그다음 밑에는 3x의 4제곱에 u 프라임 마이너스 v 프라임 이렇게 되나요? 이퀄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4의 v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그리고 v 프라임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1번 뭐 v 프라임을 저희가 일단 하나 구한 거고요, 그죠? u 프라임을 한번 구해볼게요. u 프라임을 구하려면 v 프라임을 없애야 되니까 v 프라임을 없애려면 밑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승 곱해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1 더하기 2번식에 x의 마이너스 1을 더해보자. 그러면 1번식은 그대로 나오고요, 그죠? x의 세제곱에 u 프라임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의 v 프라임인 제로고 두 번째는 x의 마이너스 1승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x의 마이너스 1승 곱하면 3배의 x의 3승의 u 프라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곱하니까 v 프라임 x 마이너스 1의 v 프라임 이퀄 x의 마이너스 1, 여기 x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려면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배의 x의 세제곱에 u'은 x. 그러면은 u'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에 x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u', v'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u하고 v니까 v는 얘를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4분의 1에 x제곱 dx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가 붙겠죠. 그죠? 뭐 c 스타 1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u는 인테그랄 해서 4분의 1 빠지고요. x의 마이너스 2승의 dx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가 한번 나와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c 스타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UV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좀 지워버리긴 했는데 YP는 그죠? YP는 U의 Y어 1 플러스 V의 Y2 이렇게 되겠고 U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C 아까 Y1이 뭐였죠? X의 3승이었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 V는 얼마입니까? 여기 V 마이너스 12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 C1 스타의 아까 X의 마이너스 1승이었죠. 그죠? 이것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C2 스타의 X의 3승 마이너스 1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C1 스타의 X의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니까 4죠. 4, 3, 4, 4는 3분의 1이죠. 그죠? X의 제곱에 플러스 C2 스타의 X의 3승 플러스 C1 스타의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네. 결국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YP는 구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되게 길죠, 유도 과정이. 근데 한번 해보세요. Y는 YH 플러스 YP니까 YP 구했고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상수가 붙은 이것들이 사실은 원래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일반 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원래는 이제 C1의 x의 3승 플러스 C2의 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C2의 스타의 x의 3승 플러스 C1 스타의 x의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이 상수 더하면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냥 뭐 C1 x의 3승 플러스 C2의 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과정에서 적분상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동일한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식에 넣으면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요 적분 과정에서 요거를 굳이 고려 안 하셔도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과정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요 오일러 컷이 non homogeneous한 오일러 컷 이퀘이션의 일반해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공식을 써서 답만 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그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서 non homogeneous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푸는 미정계수법과 variation of parameters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에 모델링 문제도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모델링 문제를 다루는 게 조금 뭐 다룰 좀 얘기하기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 그런 거 포함해서 지난번에 또 숙제 내준 거 연장선 상에서 같이 묶어서 한번 저희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그 강의 자료도 좀 늦게 업로드하고 해서 이번 주에는 숙제는 따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앞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일단 저희가 거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거의 다뤘다 보시면 돼요. 이게 고게 그러니까 3차 이상의 선형의 미분 방정식의 내용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들은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그냥 연장해서 개념을 연장해서 그냥 이해하시는 수준이라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루는 게 이제 뭐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는 문제를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 저희가 풀려고 하는 여러 현상이나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을 모델링해서 나온 결과들이 이런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미분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 모델링이 안 되면 사실 풀 문제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모델링 문제와 함께 고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내용으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